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법과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법을 로마법이라고 하죠. 그 법과 또 로마인들이 가졌던 평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는 의무다. 법이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권리인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의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기급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많은 의무, 큰 의무를 국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많이 하면 높은 계급, 좋은 계급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투자에 따라서 자신의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사실 법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은 로마법과 평등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로마는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이 요구한 것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만 요구해요. 그리고 로마에 살려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었죠. 누구든 절대적으로 이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이것을 보편법이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절하게 처형이 되거나 처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법을 따르라, 또 런던에 가면 런던법을 따르라,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데 가니까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적인 보편법, 누구나 지켜야 돼요. 절대적으로. 누구도 예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가 제국으로 됐을 때는 로마법을 누구나 따라야 됐죠. 그럼 로마 시민이 되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과 또 계층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야만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에 점령된 곳은 바로 문명사회라고 했고 그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닌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복이 되지 않은 그 당시에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법의 지배 속에 들어간 로마법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들어간 것을 문명사회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야만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연 문명사회에 들어간 것이 더 좋은지 야만사회에 있어서 로마법을 따르지 않아도 사는 게 더 좋은지는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문명과 야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무와 권리.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이죠. 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는 의무를 수행한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무 후 권리죠. 누구든 법을 따라서 그 법의 의무를 수행해서 많은 의무를 수행하면 할수록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의무를 조그만 의무를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권리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의무를 100한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의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의무를 50을 한 사람은 50의 권리를 갖는다. 이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죠. 의무를 수행한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 평등의 개념은 의무를 수행한 정도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평등한 것이죠. 의무의 양만큼 권리의 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등의 개념이 일단 누구나 이렇게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불평등하죠. 결과는 노예, 평민, 기사, 귀족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무와 권리의 숫자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 중에서 노동의 의무가 있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노동의 의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런 납세의 의무, 소득이 있고 수익이 있어야 납세를 할 수 있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바로 납세가 있죠.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력의 의무, 혈세를 내는 것이죠. 로마 시대는 남자들, 특히 귀족들은 병력의 의무가 필수였죠. 자진해서 최전방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의무, 귀족의 자제들, 남자들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얼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될 수도 있죠. 뚜렷한 직업이 없고 하나의 시중만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죠. 그리고 평민은 납세 의무, 노동을 하고서 사업을 해서 납세를 하는 사람들. 그 기사는 주로 병력의 의무를 담당하죠. 그리고 귀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의무는 필수일 뿐더러 교육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가능했죠.
그래서 귀족은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사업도 해서 큰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한 곳에 자신의 자비로 말과 창과 칼을 다 준비해서 가서 장렬하게 전사도 하고 또 큰 공적을 쌓아서 오게 돼 있죠.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전사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가문의 영광이고, 귀족으로 갈 수 있는, 귀족이 되는, 또 귀족으로서 단단한 기반을 형성하는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교육의 의무, 바로 라틴어를 배우고 정말 그 스파르타식의 주입식 교육, 그리스 교육이라고 하는 대학법과 다른 철저한 교육,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얼만큼 많이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근데 귀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을까요? 귀족의 자제만 교육을 받았죠. 가정교사를 놓고 개인적으로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자제를 교육을 시켰죠. 왜 교육을 시켰을까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만 되죠. 어느 정도의 교육? 평민이나 기사나 노예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교육을 받아야만 귀족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혹독한 교육. 병역의 의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귀족이 되려면 평민이나 기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병역의 의무, 혈세의 의무를 담당해야 다스리고 지배할 권위가 생기죠. 납세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기사나 평민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에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귀족이 되는 거죠. 노동의 의무는 당연히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급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만 귀족이 되고 귀족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1등, 2등, 3등에서 1등이 2등보다 조금 낫다. 그래 가지고는 귀족이 될 수 없죠. 같은 계급이고 같은 리그죠. 1, 2, 3등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뭐 1등, 2등, 뭐 좋은 학교, 또 뭐 승진을 빨리 한다, 이런 걸만 하는데, 그거는 다 같은 계급이에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될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만 되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마추어 팀이 있잖아요. 축구로 따질 때, 아마추어 선수와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와는 경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췄으니까 프로팀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귀족팀이죠. 아마추어는 평민팀이고. 그죠? 그래서 귀족은 다른 계급과
경쟁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처참하고 위험한 곳에 가서 혈세를 기꺼이 내면서 큰 공적을 쌓던가 아니면 전세를 하던가, 또 다른 사람과의 지식과 사고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교육, 조금 더 알고 많이 더 안다는 것 자체로는 안 되고, 수준이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귀족, 기사, 평민, 노예에서 이런 불평등한 계급 사회가 됐지만, 이 기반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무의 양과 권리의 양은 평등하다는 거죠. 노예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평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하고, 또 여기서 부유한 납세 의무를 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기사는 목숨을 바쳐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사업을 해서 큰 납세를 하면은 바로 또 귀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노예도 자유노예로 될 수가 있죠.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엄청난 의무와 공헌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주인이 참 나에게 너무 큰 공헌을 했기에 당신을 내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또 계급으로 평민으로 가서 어떠한 의무와 공헌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예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족이 된 경우는 많이 있죠. 결국은 어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급은 변할 수가 있죠. 이 계급은 의무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투자는 무엇이냐? 계급이다. 알몸에 옷을 입히는 행위, 이거는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의무와 옷을 많이 좋은 옷을 입힐수록 계급이 높아지는데, 이 옷을 입는 행위가 뭐냐? 국가의 납세 의무, 혈세 의무, 교육의 의무를 통해서 자신이 옷을 입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의무를 수행했을 때 바로 이것이 클래스, 자신의 클래스를 최고로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큰 세금을 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요? 사업,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그것을 크게 번성을 시켜서 많은 수익과 소득을 얻어야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양에도 그렇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나 존경을 하고 나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부러움을 사게 되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것,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해서 국가의 의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존경을 받고 권한과 권리를 더 많이 갖는 높은 계급으로 상승을 하고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권한과 권리를 누리고 또 지배를 할 수 있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노블리스 오브리제, 지도자나 상류층의 뭐 책임이라고 하는데,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을 해야만 됐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많이 수행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갖고 지배층이 되고 귀족이 돼서 통치를 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바로 평민이지만 프로레타리에서 무산자,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민, 노예는 아닌데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자로 되죠. 그래서 자유인이죠. 자유인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듯 하죠. 근데 클라시쿠스는 최고 상류층을 얘기하는데, 클라시쿠스 계급을 가진 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의무를 수행해서 또 교육과 교양도 갖추고 고급 문화까지 형성해서 최상류층, 교양과 문화를 지닌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걸 클래식이라고 하죠. 클래스가 있는 층.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많은 세금, 소득과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큰 혈세를 내야 됐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양과 문화를 갖추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류층, 또 고급 문화, 그리고 클래식, 고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라틴에서 누드스는 벌거벗은, 엉성한, 추한, 이런 뜻인데 바로 무산자나 노예의 상태죠. 근데 꿀뚜라, 컬처, 문화와 교양과 권리를 가져야 바로 클래식, 최상류층이 되는 것이죠.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활 능력, 그죠? 또 직업, 납세, 혈세,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도 받아서 교양과 이해와 문화를 갖고, 그래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을 잘 경작하고 갖고서 멋진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죠. 멋진 옷을 입는 것은 의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이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최고의 납세를 추구했고,
납세를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투자도 많이 해서 사업을 크게 번성을 시켜야만 됐죠.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이전에 큰 사업가 일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미 무능력자죠. 이미 정치에서 통치하고 지배를 하고 권리를 누리려면 일단 재산과 납세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평민도 납세를 많이 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병력의 의미를 해서 또 기사계층으로 가고 또 교육도 받고 어마어마한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췄을 때 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처절하고 엄격한 교육에 기꺼이 임했다. 이것이 다 의무. 의무도 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의무를 수행해야 귀족이 될 수 있고 교양인 그리고 컬처, 문화를 갖춰서 멋진 옷을 입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계급 구분은 군역 할당, 기사계급부터죠. 군역, 혈세를 내느냐부터 중상류층이 되는 것이죠.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재산 그리고 교육 정도에 따라서 시민의 계급을 로마인들은 명시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결국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군역과 혈세를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감찰관이 계급을 분류해서 계급을 명시적으로 정해줬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도 계급이 있느냐? 오늘날 사실 클래스, 계급과 계층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분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계급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평등해야 된다.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인 평등을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도 의무를 얼만큼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권리와 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의무를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개념 속에서 큰 사업 속에서 적어도 큰 재산이 있지 않으면 중상류층이 될 수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돈을 버는 평민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 혈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귀족으로서 로마인들은 필수적인 조건이 납세는 기본적이고 병역부터 시작이죠. 혈세부터 해서 또 자기가 어마어마한 교양을 갖춰야만 됐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개인의 목표의 지향점은 귀족이었다. 높은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목표와 지향점은 상류층이죠. 적어도 중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중하나 하층에서 벗어나서 중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중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급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민감한 문제라서 오늘날도 사실은 더 높은 계급, 상류층, 귀족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납세와 혈세와 교육이 어떻게 투자해서 그 의무를 얼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의 옷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결국은 오늘날도 투자에 따라서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투자는 왜 하느냐? 의무를 국가와 사회에 큰 의무와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 의무와 공헌도에 따라서 자신의 위상과 자리와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